안녕하세요. 인체 구조와 기능 기초 해부 생리 8번째 시간입니다. 전경진이고요. 자, 오늘은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보시는 시간이에요. 순환기계는요, 혈액과 혈관과 심장과 면역계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고요. 순환기계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환기계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죠. 자, 그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순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혈관이죠. 그리고 그 혈액이 흐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심장의 펌프 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액, 혈관, 심장 이 세 가지를 혈관, 계통이라고 하고, 자, 넓은 의미로 림프계까지 순환기계에 포함하여 순환기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기계는 혈액과 혈관과 심장과 림프계 이 네 가지로 구분 지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양분과 산소는 조직으로 운반을 하고, 그리고 조직에서 대사산물로 생긴 노폐물이라든지 탄산가스는 또 폐라든지 신장으로 옮겨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한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혈액이에요. 혈액부터 공부하십니다. 자, 우리 혈액은요, 체중의 1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약 4 내지 6리터가량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55%는 혈장이다. 45%는 혈구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혈액을 5cc 이상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이렇게 플레인 바틀에 두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먼저 아래쪽에 가라앉는 고형 성분인 혈구, 그리고 위쪽으로 액체 성분,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액체가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혈장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되는 걸 보려면 병원에서는 검사실에서 원심분리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요. 자, 그 기계에 혈액을 넣어두면, 이렇게 병채로, 바틀채로 넣어두면, 뚜껑을 닫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제 막 뱅글뱅글 엄청 빨리 돌아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비중이 다른 성분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혈액은요, 액체와 고체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는데, 아래쪽을 혈구라고 위쪽을 혈장이라 하고, 아래쪽은 고형 성분이고 위쪽은 액체 성분이에요. 찰랑찰랑. 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혈구, 아래쪽에 가라앉는 혈구가 45%라고 해요. 혈장이 더 많죠? 자, 혈구부터 살펴보면은 혈구의 성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 또 백혈구가 나눠져 있네.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무과립 백혈구, 과립 백혈구. 자세히 보니까 과립 백혈구에는 호호호 이렇게 호자로 시작하는 세포들이 있네. 그죠? 호중구와 호상구와 호염구라는 호자로 시작하는 과립 백혈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과립 할까요? 호과립. 자, 우리 백혈구는 호과립이 있고 무과립이 있어요. 호과립이 과립 백혈구인데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가 있어요. 자, 무과립에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어요. 자, 우리 호중구가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합니다. 호중구. 자, 백혈구는요, 우리 몸의 면역 기계를 담당하죠. 면역을 담당해서 항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이물질과 맞서 싸우는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호중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빨리 달려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호중구 이 친구들은 우리 육군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 자, 호상구 이 친구들은요, 우리 몸에 기생충 반응이 있을 때
싸운다고 해요. 기생충 왠지 뭐 물에서 생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군이라고 합시다. 자, 호염구. 자, 호염구 이 친구는요, 우리 몸에서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질질질질 흘리는 친구예요. 호염구.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싸우는 친구들,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는 과립백혈구입니다. 자, 단핵구는요, 크기가 엄청 커요. 대식 반응, 대식 세포라고 합니다. 자, 림프구도 면역 반응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백혈구. 자,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데 작용을 하는 친구들이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하는데 주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액체 성분인 혈장을 살펴볼까요? 혈장에는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대체적으로 92%, 수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1%네요. 자, 혈장 단백질 이 친구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이라는 친구가 있고 글로불린이라는 친구가 있고 피브리노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리니와 겐이네요. 미니와 리니와 빨간색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색깔을 바꿔봅니다. 자, 미니가 있어요. 미니와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미니, 알부미니, 글로불린이, 피브리노겐이가 있어요. 자, 미니는요, 우리 몸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혈액량을 유지하는데 미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리니는요, 글로불린이는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는 감마를 봅니다. 감마 글로불린 이 친구도 면역을 담당해요. 백혈구 같이 감마 글로불린 이 친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합니다. 자, 알파와 베타는 뭐 할까? 알파와 베타는 지방 머시기 합니다. 지방 운반한대요. 지방 머시기 합니다. 지방 머시기 했는데 자, 감마만 기억하죠. 감마 면역을 담당합니다. 자, 겐이 피브리노겐 얘는요 간에서 합성되는 친구예요. 피브리노겐은 우리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피브리노겐이 작용해요. 혈액 응고인자로 작용해요. 아까 혈액 응고 누가 했어요? 혈소판이가 했죠. 혈소판이도 혈액 응고인자고 혈액 응고하는 그 우리 세포 성분이죠, 그죠? 얘는 혈액 응고인자라고 합니다. 간에서 합성해요. 이 혈소판이는요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둘 다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자, 미니와 리니와 게니가 있는데 우리 게니를 빼요. 게니를 빼고 미니와 리니,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혈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혈장 단백질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거를 혈청이라고 해요. 쓸까요? 혈청. 자, 그리고 나머지 수분이 92%고요. 기타가 1%인데 기타에는 뭐가 들었냐? 기타에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혈당 체크할 때 당 있죠. 당이 여기 혈장에 들었어요. 포도당이라든지 그리고 무기염류나 그리고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혈장에서 녹아서도 운반을 해요. 산소가 적혈구에 헤모글로빈과도 붙어서 운반을 하지만 아주 적은 2%가량은 혈장에 녹아서도 운반을 해요. 그렇게 기타에 산소도 있고 탄산가스도 녹아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혈장 본문 들어가 보실게요. 혈장은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92%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수분이다. 자, 우리 헌혈을 할 때 이렇게 혈장만도 수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는 혈장 단백질이다. 우리 초록색으로 강조되어 있죠? 혈장 단백질 기억하세요. 혈장 단백질은 이쪽 3형제가 있었잖아요. 미니와 3남매라고 할까요? 미니와 리니와 게니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고 나머지 1%에는 혈장의 1%에는 무기염류, 당분, 아미노산, 지방, 호르몬, 가스 등이 녹아서 운반이 된다.
자, 7%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과 글로불린과 피브리노겐이 있는데, 자, 거기서 피브리노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혈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혈청은 미니와 리니만 들어가네요. 알부미닌은 삼투압 조절을 하고 혈액량 유지를 합니다. 자, 삼투압 조절. 우리 들어봤죠? 삼투라고 물질 수송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을 해서 그 농도를 서로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혈관과 조직세포 간에 이제 삼투 작용을 알부미니가 이렇게 막아요. 수분을 더 빨아들이게 하고 조직각 내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몸이 붓기가 그죠? 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알부미니도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이 손상이 되면 알부미니가 제대로 합성되지가 않아요. 자, 그럴 경우에 몸에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고 이런 것들이 다 알부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알부민을 주사 맞기도 해요, 따로. 자, 알부민 삼투압 조절을 하고 그래서 혈액량이 어때 조직강에서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면 그 혈액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혈액량이 삼투압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글로불린은 중에서 우리가 감마 글로불린 먼저 알자고 했죠. 자, 우리 기억을 하자면 감마부터 기억하세요. 알파, 베타 그냥 지방 머시기 했는데 지방 운반한대요. 자, 감마는요 항체 역할을 합니다. 항체. 감마 글로불린 우리 몸의 항체 역할을 하는 친구. 자, 피브리노겐 얘도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자, 뒤에서 혈액 응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자, 피브리노겐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자, 혈구부터 보겠습니다. 혈구. 자, 혈구는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적혈구는 빨갛게 보여서 레드 블러드 셀이다. RBC라고 하죠. RBC 적혈구.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 내에 약 400에서 500만 개가 있는데 우리는 적혈구 수치보다는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철로 된 혈색소 있죠.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를 많이 보죠. 자, 크기는 7 내지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우리 앞에서 세포에서 볼 때는 적혈구가 핵이 없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하면서 그때는 약 6 내지 8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6 내지 8 마이크로미터. 모양은요, 핵이 없어서 원반형입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그죠? 안이 움푹 들어간 원반형인데 핵이 없어요. 자, 적혈구는 세포 소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세포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핵도 없고 세포 소기관도 없는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명은 120일 정도.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뼈의 가장 깊은 곳 골수에서 조혈작용했죠. 적혈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파괴될 때는 120일 살다가 파괴될 때는 비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골수로 가서 파괴 처리됩니다. 우리 용혈작용이라고 하죠. 적혈구가 파괴될 때 헤모글로빈이 빌리루빈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빨갛던 혈색소가 노랗게 변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간에서 이제 담즙으로 간에서 파괴돼서 담즙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 간 담도가 막혔다든지 간 질환이 있거나 하면 우리 황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빌리루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담도 폐쇄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도하게 용혈작용이 생기면은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면 또 일시적으로 황달 증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신생아성 황달이라고 하는 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혈액을 가지고 많이 태어나는데 그 엄마 혈액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빌리루빈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생아성 황달이 생기는 건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배출이 되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 운반을 하고요. 그죠? 폐에서 폐포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조직까지 운반을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작용을 합니다.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이 철을 함유한 붉은색의 혈색소인데요. 산소와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산소의 98%가 이렇게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에서 생긴 탄산가스도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요. 우리 탄산가스는 주로 혈장에 녹아서 HCO3 형태로, 그죠? 탄산가스의 형태로 운반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적은 양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적혈구로 이동 운반이 된다라고 앞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호흡기계에서. 자, 체액의 전해질 균형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의 점성, 약간 끈적끈적한 성질이 적혈구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적혈구 다음 백혈구 봅니다. 백혈구는 하얀색이라서 화이트 블러드 셀, WBC라고 부릅니다. 적혈구보다 크고 얘는 핵이 있어요, 핵.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가 있고 무과립 백혈구가 있었죠. 과립 백혈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로도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호과립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호과립과 무과립. 자, 그러나 우리 호과립이라고 불리는 건 아닌데 기억하기 좋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과립,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있었다. 자, 무과립 백혈구에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호중구예요. 저 호중구 가장 많고 가장 빨리 달려오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몸에 육군 같은 친구들, 호중구. 다음으로 많은 것은 림프구 25% 정도 된다고 하고 단핵구, 호상구, 호염구 순서대로 있습니다. 자, 호중구 가장 많다. 이것만 생각하고요. 자, 백혈구는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 내 세제곱이에요. 제곱이 아니고 잘못 못합니다. 약 7,000개 있어요. 정상치는 약 4,000에서 11,000 또는 만이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 백혈구가 증가하면 감염의 지표가 됩니다. 자, 우리 몸이 감염이 됐거나 또 염증이 생긴 염증 반응이 있거나 하면 백혈구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죠. 자,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는 식균 작용을 하고 죽은 조직도 처리하고 그리고 조직의 재생과 치유 작용을 하는데 백혈구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혈구의 마지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었는데 혈소판 봅니다. 혈소판 플래틀레이트 해가지고 PLT라고 부릅니다. 혈관 내 말초 혈액에 주로 존재를 하고 비장과 골수에도 존재를 한다. 자, 얘는 적혈구보다 작아요. 2 내지 4 마이크로미터의 매우 작은 세포 조각이에요. 얘는 형태도 없고 핵도 없어요. 혈소판은 혈액응고죠. 혈액응고. 자, 혈소판은 혈액응고예요. 혈소판은 혈액응고에 관여를 해요. 자, 혈액응고에 관여하면서 죽죠. 자, 얘는요,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출혈이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보수공사하다 죽어요. 자, 출혈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는 기간도 짧네. 5 내지 9일 생존하다 죽어요. 아까 적혈구는 120일이나 살았는데 혈소판은 5 내지 9일 생존합니다. 자, 혈액 1세제곱미터입니다. 얘도 세제곱미터 내에 15 내지 45만 개가 정상 수치예요. 15 내지 45만 개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혈액 응고 시간, 우리가 출혈이 일어났어요. 뭐 크게 과다 출혈이 아닌 이상 저절로 둬도 5 내지 15분이면 지혈이 돼요. 우리 혈소판 성분 때문에. 혈소판이 부족해지면 점상 출혈이 나타나고 멍도 잘 들고 코피도 자주 나죠.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혈소판이 가장 먼저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방사선 장애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자, 혈액의 기능입니다. 자, 혈액. 우리 혈액의 성분 보셨어요? 혈구와 혈장, 그리고 그죠? 혈장 단백질 혈장에서 주로 보셨고,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까지 보셨고, 이제 그 혈액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 자, 운반하겠죠, 운반. 그죠? 액체 성분으로 영양물질이라든지 우리 소화기에서 영양물질이 흡수가 혈액으로 되죠. 그리고 산소, 폐에서 산소를 그죠? 제공받습니다. 혈액이요. 그죠? 그래서 조직까지 운반을 하고 자, 조직에서 형성된 노폐물이라든지 자, 탄산가스 같은 것들은 또 배설계로 운반을 해주고 호르몬도 운반을 하고 이제 운반 기능 주로 하고요. 그리고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또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누가 했죠? 백혈구가 했죠. 백혈구.
자, 백혈구도 했고, 우리 아까 혈장 단백질 중에 자, 항체 역할 하는 거 뭐 있었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거. 감마 글로불린 있었어요. 감마 글로불린. 얘는 혈장에 있었고, 백혈구는 혈구 성분입니다. 자, pH 조절해요. pH. 자, 우리 탄산가스가, 그죠?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녹으면서 탄산가스의 형태로 녹아서 가는데, 우리 그때 수소이온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죠? 수소이온이 혈액 내에 많아지면 산성이 되고, 혈액에서 수소이온이 적어지면 알칼리가 되고, 이렇게 pH 조절합니다. 자, 우리 몸은 약 알칼리였죠? pH 7.35에서 약 7.45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몸은 7.35에서 7.45 pH 약 알칼리입니다. 자, 그리고 출혈 방지예요. 누가요? 혈소판이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혈액 응고인자 혈장에 피브리노겐 있었어요. 그죠? 개니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체온 유지합니다. 자, 우리 온수 매트 같이 온수 매트가 안에 온수가 순환을 하면서 따끈따끈 하잖아요. 자, 우리 몸의 혈액도 이렇게 우리 정상 체온 36.5도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 혈액 응고 과정이에요. 자, 혈액 응고 과정은 84페이지입니다. 자, 혈관이 손상이 되면, 그죠? 먼저 주변 혈소판이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물질을 내보내요. 방출해요. 자, 우리 혈관 이제 출혈이 일어나면 저절로 혈관이 모세혈관이 평활근으로 되어 있죠? 수축을 해요. 지절로. 자, 이게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혈소판. 세로토닌은 뇌랑 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로 알고 있죠. 그죠?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수면을 조절하는 뇌에서 기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혈소판에 저장이 되어서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소판은 손상 부위에 가서 막 달라붙어 자기 몸을 희생해서 혈소판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 출혈을 막습니다. 혈소판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전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혈액 응고인자들이 이제 막 준비를 합니다.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해요. 출혈이 생기면. 자, 볼까요? 자, 우리 혈관 경련 있었죠. 혈관이 수축을 하는데 얘는 세로토닌이 하고, 그죠? 혈소판 덩어리 형성해요. 혈소판이 막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막 달라붙습니다. 막 덩어리로. 자, 세 번째로 혈액 응고 기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우리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이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자, 이 프로트롬빈이 간에서 합성이 되려면 비타민 K가 필요해요. 비타민 K, 그죠? 자, 간에서 비타민 K를 재료로 해서 프로트롬빈을 만들어놔요. 자, 우리 몸에 출혈이 일어나면, 자, 프로트롬빈 활성체라는 것이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트롬보플라스틴. 자, 이 친구가 프로트롬빈을 간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그때 칼슘 이온과 손잡고 같이 트롬빈으로 전환을 시켜요. 자, 다시 말해서 간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혈액 응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프로트롬빈 활성체인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친구가 칼슘과 손잡고 열심히 트롬빈으로 만들어요. 전환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롬빈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우리 아까 혈장 단백 성분이었죠. 피브리노겐. 이 친구도 간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간에서 만들어 놓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이라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트롬빈이 또 칼슘 친구와 손잡고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시킵니다. 자, 이 피브린이라는 친구가 실 모양의 물질이에요. 엉기엉기 돼가지고 혈액의 출혈 부위에 막 달라붙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다 기억하시기에는, 그죠?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혈액 응고 인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기억하시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과정은 잘 몰라도 우리 혈액 응고인자는 뭐가 있냐? 혈소판 있죠. 대표적으로 혈소판 있었고 우리 혈장 단백 피브리노겐 있었어요. 자, 프로트롬빈 있었어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 프로트롬빈 있었어요. 피브리노겐도 물론 간에서 혈장 성분이지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간에서 이렇게 혈장 응고인자들을 만드네. 간이 그죠?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혈액 응고인자이다. 아까 전에 프로트롬빈 합성하는데 간이 혼자서 만들 수 없어. 비타민 K를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비타민 K도 혈액 응고인자로 들어갑니다. 칼슘 있었죠. 칼슘은 어때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화하는데 칼슘 이온이 필요했고 피브리노겐도 피브린으로 바뀌는데 칼슘 이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 응고인자 5가지 혈소판,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비타민 K, 칼슘 요 5개는 알고 있자고요. 자, 혈액형입니다. 자, ABO식 혈액형. 우리가 알고 있는 A형, B형, AB형, O형은 ABO식 혈액형이죠. 자, 우리 A형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형이라는 것은 적혈구에 있어요. 적혈구에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적혈구에. 그리고 적혈구 말고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어요. 응집소는 혈장에 있는데 얘는 뭐냐? 항체예요, 항체. 나랑 다른 혈액형이 들어오면 싸울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싸울 무기. 자, 우리 봅시다. 자, 그래서 어때요? 자, 응집원 A라는 것은 A형을 나타내는 응집원이고요. B형을 나타내는 그 응집원은 B라고 합니다. 자, 그죠? A형 항체를 알파라고 해요. 알파. 얘는 혈장에 들었어요. 알파는 A형이에요. A형과 싸우는 무기예요. 베타는요, B형 항체예요. B형과 싸우는 응집소예요. 항체예요. 자, 그래서 A형이 들어오면 알파는 그죠? 막 싸워.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B형이 들어오면 베타가 있는 응집소가 그죠? 베타 응집소가 있는 혈장에는 B형과 막 싸워요. 그래서 같은 혈액형 내에는 같은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A형은 응집원 A가 있고 그죠? 자신과 색깔이 왜 이래? 지금이다. A형에는 혈장에 자신과 다른 응집소가 있어요. 자, A형은요, B형과 싸울 무기가 있고 B형은 A형과 싸울 무기가 있어요. 응집소 알파가 있어요. AB형은요, AB형은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어. 응집원 A도 있고 B도 있어. 그래서 어때요? 응집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알파나 베타 하나라도 있으면은 B형 피 난리나요? 굳고 난리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응집소가 없어. 싸울 무기가 없어. 자, AB형은 누구나 오라. 개방되어 있어. 무기가 없어. 자, O형은요.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O형이라고 하는데 응집원이 없어. 자, 근데 싸울 무기가 2개 다 있어. 싸울 무기가.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어. 그래서 A형이 들어와도 싸워. B형이 들어와도 싸워. 그죠? AB형 들어오면 난리나. 싸우고 난리나 막. 죽고 막 싸우고. 그죠? 아무도 못 받아들여. 오로지 응집원이 없는 O형만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혈할 때 중요하잖아요. 혈액형. A형만 들어와야 돼. A형에게는 그죠? 무기가 없어. A형 무기가 없기 때문에 A형은 A형만 받을 수 있는데 그죠? O형도 들어와도 됩니다. O형은 응집원이 없거든. 그래서 A형에게 수혈을 받는데 급하면 긴급시에 A형 혈액이 없을 경우에 O형도 수혈할 수 있습니다. 자, B형은요, 그죠? A형과 싸울 무기가 있기 때문에 A형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자, AB형도 난리 나죠. A형이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B형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B형도 응집원이 없는 O형 피를 수혈 받을 수 있겠죠. 응집원이 없으니까. 무기는 알파에 대한 거 있으니까, 그죠? O형은 A도 없고 B도 없기 때문에. 자, AB형은요. AB형은 응집원은 2개 다 있는데 무기가 없어. 자, A형 혈액 받을 수 있어요. B형 혈액 받을 수 있어요. O형 물론 받을 수 있어요. 자, O형은요. 무기가 다 있기 때문에 A형 혈액 안 돼.
알파가 있어서 B형 혈액 안 돼. 베타가 있어서 AB형 혈액 아주 난리나 알파 베타 난리 납니다 막. 그래서 O형은 만능 공혈자라고 하죠. 자, O형은 A형에게도 피를 줘, B형에게도 피를 줘, AB형에도 피를 줘, O형에게도 줘 해서 만능 공혈자라고 하고, 자, AB형은 만능 수혈자라고 해요. 자, 모두가 오라. 나에게 오라. A형도 가고, B형도 가고, O형도 가고, AB형도 물론 가고 해서 만능 수혈자 받을 수 해서 나는 다 받을 수 있어. 욕심쟁이죠, AB형. 자, O형은 관대합니다. 관대하나, 그죠? 남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 아주. 다 주나? 다 주지만, 그죠? 다 줘. 혈액 다 주지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 싫대 또. 자, 이렇게 혈액형 구분 짓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응집원과, 그죠? 응집원과 응집소가 같은 혈액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거가 있어요. 그죠? A형은 베타, B형은 알파.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혈액형이 누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누가 1900년도에 1901년이야. 1901년도에 란트 슈타이너라는 분이 혈액형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요. A형, B형, O형 이런 항체도 발견했고 AB형도 발견하고, 그래서 ABO식 혈액형을 발견을 하고 이제 수혈을 진행했어. 피가 모자라거나 수술하거나 수혈을 진행하는데 이거 뭐지? 같은 혈액형인데도 이게 서로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액이 있어서 이제 더 연구에 들어갔죠. 더 연구에 들어가서 약 30년, 35년 뒤에 Rh식 혈액형이 있다는 Rh 항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Rh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을 또 구분을 했어요. ABO식 혈액형 말고도 뭔가가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Rh라는 물질을 그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Rh 인자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을 Rh 양성이라고 했고, Rh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은 Rh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Rh 플러스 하죠. 저는 RH 플러스 B형입니다. RH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 짓는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99.5%가 다 양성이래요. RH 플러스고, 그러니까 RH 마이너스는 막 간혹가다 뉴스 같은 거 보다가 밑에 자막에 막 나오죠. RH 마이너스 B형 혈액 급구 그러면서 막 연락 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귀해가지고 RH 음성인 분들은 출혈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 혈액을 음성인 사람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그죠? 음성인 사람은 항 RH 물질이 생겨요. 그죠? RH가 없기 때문에 음성인 사람은 항원이 없기 때문에 그죠? RH 양성 혈액이 들어오면 몸에서 무기를 만들어요. 또 항 H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 반복. 우리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 할 때 처음 먹는 약에는 처음에는 내가 몸에 항체가 없어가지고 크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내 몸에서 첫 번째 물질이 처음 복용을 할 때 그 항체를 만들어요. 막 무기를 만들어. 그 약물이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막 무기를 만들어놔. 그래서 두 번째 약을 복용할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부터 내 몸에 항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대충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립 백혈 중에 그죠? 호과립 백혈구 중에 호염국 하는 친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질질 흘리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막 싸우면서 히스타민 물질을 질질 흘리고 다녀가지고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얘는 싸운다고 싸웠는데 그 생긴 물질이 막 우리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게 하고 막 두드러기도 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첫 번째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그때 항체를 막 만들어 놓고 두 번째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RH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할 때는 괜찮아요. 처음은 괜찮은데 반복 두 번째부터 처음 할 때 항체가 만들어져서 두 번째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혈부터 응고작용 일어나요. 자, RH 음성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RH 음성 그죠? 혈액을 수혈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동시에 ABO식 혈액형도 서로 일치해야 되죠. RH와 ABO식 맞춰서 수혈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태아적 아구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태아적 아구증. 자,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RH 플러스예요. 그죠? RH 플러스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RH 마이너스 혈액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데 아빠를 닮았어, 애기가. 뱃속에 태아가 RH 플러스 인자가 있는 혈액이라면 엄마가 첫 번째 임신에서는 이 RH 플러스 인자를 막 엄마 혈액이 공격하고 싶지만 무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기는 무사히 출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Y라는 게 항체거든요. 항체가 이렇게 생겼대. 항체가 생겼어. RH에 대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가 또 RH 플러스 아이가 임신이 되면 RH 플러스가 우성이기 때문에 RH 플러스 아기가 임신하게 되면 엄마의 항체가 아기를 막 공격을 해서 아기가 사산을 하게 돼요. 아기가 그래서 옛날에 그 이유를 몰랐죠. 엄마가 첫 번째 임신하고 둘째부터는 아기가 자꾸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원인만 알아내면 이제 엄마가 RH 마이너스라는 것만 알면은 그죠. 이제 면역 글로불린 주사 뭐 이런 거나 로감 주사라고 있어요. 엄마가 첫 아이 출산하고 나서 로감 주사를 맞고 임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계속 이렇게 맞으면 임신 초기에 둘째도 낳을 수 있어요. 자,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혈액에 관해서 먼저 다 보셨고 혈액만 해도 이렇게 40분 가까이 진행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혈액 다음에 심장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 보는데 심장은 또 엄청 재밌어요. 막 그림 그리고 엄청 재밌을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